열역학이라고 하면 매우 복잡한 개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단순하다. 열역학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문장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 엔트로피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라는 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에너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마다 일정액의 벌금을 낸다. 여기서 벌금이란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으로 이것이 엔트로피이다.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독일의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였다. 그러나 이 법칙을 처음 발견한 것은 프랑스의 젊은 육군 장교 사디 카르노였다. 자연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정량의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클라우지우스는 폐세계에서는 에너지 수준 차이가 항상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부직갱이를 달고 공기 중에 두면 점차 식어 주변의 공기와 같은 온도에 도달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평형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평형상태는 엔트로피가 극대점에 달한 상태이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롭고 유용한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지구상에는 두 가지의 유용한 에너지원이 있다. 하나는 지구 자체 에너지원이고 또 하나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태양의 에너지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지구상의 에너지는 훨씬 더 일찍 고갈될 것이다. 사람들은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면 에너지를 재생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앞으로의 지구의 경제적 생존에 있어 재생 효율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100% 재생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금속의 재생 효율은 30% 정도이다. 재생을 위해서는 수거, 수송, 가공 등에서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환경 전체에서의 엔트로피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물질적인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언젠가는 극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은 지구가 우주 속에서 폐세계이고 폐세계에서는 물질을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운석이 떨어지거나 우주진이 낙하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구는 우주 속에 폐쇄된 시스템이다. 사람들은 지구로 유입된 태양 에너지로 물질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라는 거대한 용광로조차도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오히려 엄청난 양의 물질이 계속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지구의 껍질을 구성하는 한정된 양의 물질도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다. 생물체는 번식을 계속하면서 태어나고 죽는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즉, 미래 생명체가 사용해야 할 유용한 물질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우주 이론의 초석이다. 오늘날 우주의 기원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대폭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제1법칙, 제2법칙과 잘 맞아떨어진다. 즉 우주는 완벽한 질서 상태에서 점점 더 무질서한 상태로 이동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지금보다 먼 옛날에 전파원 수가 더 많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엔트로피 법칙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은 시간을 정의할 때이다. 고전 물리학에서 시간은 과거, 미래 양방향으로 모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턴의 법칙은 수학에 입각해 있으므로 움직이는 물체의 변화는 이론상 가역적이다. 그들은 이론상 물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에서 분산된 상태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로크를 비롯한 기계론적 패러다임의 창시자들은 세상이 혼돈에서 질서를 향해 진보한다고 외쳤다. 그들은 자연이 보다 빨리 변형되면 진보도 더욱 빨라질 것이고 세계는 더욱 질서 있게 되며 시간도 절약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시간과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관점이다. 시간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만 존재한다.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열죽음이라는 최후의 평형에 도달하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의 에너지가 빨리 소비될수록 사건의 수도, 남은 시간의 양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결코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 우리가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지구의 유용한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지구상의 엔트로피 총량이 끊임없이 늘어난다면 생명의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확실히 생명체들은 엄청난 정도의 질서를 보여준다. 진화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기는 성장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제2법칙을 역행하는 것일까? 생명체들은 자유에너지를 흡수하여 엔트로피 과정을 거꾸로 간다. 자유에너지의 궁극적인 원천은 태양이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태양에 직접 의존하며 동물은 간접적으로 의존한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마이너스 엔트로피, 즉 자유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살아간다. 이처럼 생명체는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2법칙은 폐세계의 이론이지만
생명체는 개방계이기 때문이다. 개방계는 주변 환경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질도 교환한다. 따라서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은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정상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물질과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체는 평형상태, 즉 죽음을 향해 간다.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을 비평형 연력학이라고 한다. 비평형계와 평형계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둘 다 제2법칙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화학자 타일러 밀러는 간단한 모기사슬로 이를 설명한다. 제1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법칙에 따라 에너지는 모기사슬의 단계마다 쓸모없는 에너지로의 전환이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 환경에서의 무질서는 더욱 커진다. 모기를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포식자에게 흡수되는 에너지는 1-2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물학자 알프레드 로드카는 진화의 관점에서 자연도태는 생명체를 통과하는 에너지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개체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에너지 극대화의 추구는 생태계의 발전 초기인 식민화 단계의 흐름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 흐름을 극소화하는 절정 단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식민화 단계인 호모사피엔스도 절정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전환에 실패한 수많은 생물과 같은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생물과 달리 인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용한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신체 외적인 도구를 사용한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 여러가지 공구와 기계를 발명했다. 이것은 문화의 큰 부분을 이룬다. 에너지는 인간 삶의 기반이자 문화의 기반이기도 하다. 어떤 사회에서든 권력은 에너지를 변환, 교환, 폐기하는 신체 외적 도구를 통제하는 사람이 장악한다. 계층의 분화, 착취, 특권, 빈곤 등은 모두 한 사회의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사의 주요 시기들을 나누었다. 그러므로 각 시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끈을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 끈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다.